그러면 오늘 경제 방송을 할 건데요. 오늘 내가 방제에도 브렉시트라고 쳤잖아요. 근데 그러면 브렉시트가 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지? 우리 브렉시트의 단어 뜻을 먼저 알아보자. 브렉시트는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브렉시트 이해 안 되시는 분 있어요? 안 계시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요. 브렉시트는 브리튼과 엑시트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브렉시트라는 건요, 브리튼, 영국의 EU 연합, 유럽 연합을 탈퇴한다, 요런 뜻입니다. 알았죠?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뉴스에서 핫한 브렉시트를 여러분들 이해했어. 대단해. 여러분들 브렉시트 오늘 가져갔네요. 자, 그러면 맨날 뉴스에서 때리고 있는 이 브렉시트, 여러분들 브렉시트를 이해했는데, 브렉시트 반대말도 있겠지. 그러면 브렉시트 반대말은 브리메인이라고 해요. 브리튼과 리메인의 합성어예요. 브리메인. 가입 아니야. 가입은 아니고 영국의 EU 잔류예요. 남아있겠다라는 말이에요. 리메인. 남아있겠다라는 말로 영국이 EU에 남아있겠다라는 말을 브리메인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브렉시트하고 브리메인을 알았어. 와, 대단해. 똑똑해. 자, 그러면 브렉시트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요즘 맨날 브렉시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갑자기 요즘 브렉시트가 이렇게 대두가 된 걸까요? 왜 갑자기 브렉시트, 요즘 갑자기 막 브렉시트, 여기저기서 브렉시트 이래요. 왜요? 그 이유는요, 바로 내일이 투표일이라서 그래요. 내일이 투표일이에요. 근데 뭘 투표하느냐? 뭐길래 투표를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영국이 EU에서 탈퇴를 할지 말지를 두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어디가? 영국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에 남아있을까? 아니면 우리 빠져서 우리가 따로 영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까? 어떻게 할래? 니네들. 하고 투표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거죠. 국민 투표예요. 그래서 이게 왜 내일이 됐느냐? 갑자기 브렉시트가 왜 나왔는데? 뜬금없이 왜 탈퇴하자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죠? 이게 2015년에 재선이 있었어요. 총리 재선이 있었는데 그때 요 사람이 있었어. 요 사람 이름이 뭐냐면 데이비드 캐머런이라는 영국 총리예요. 근데 이분이 2015년 때 재선에 나와가지고 공약을 걸었어요. 요즘 니네들 이거 EU 너네 좀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총리가 되면 너네들 2017년 되기 전에 내가 너네들 브렉시트 투표하게 해줄게 라고 공약을 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내일 2016년 6월 23일 내일이에요. 투표가 공약이라니 그만큼 영국 내에서 목소리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왜 공약으로 걸었을까? 왜 이걸 공약으로 걸면서까지 EU 탈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까요? 그죠?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지금 EU는요, EU에 딱 가입을 하면 맞아요. EU에다 부담금을 내요. 나라별로 경제 사정에 대비해가지고 EU 부담금이라는 거를 내요. 돈을 낸단 말이야, EU에다가. 근데 영국이 여기다가 내는 돈이 얼마나 되냐면 180억 파운드예요. 18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자면 약 30조 정도를 낸단 말이야. 30조. 약 30조를 EU에다가 내요.
그러니까 이게 독일, 그러니까 절대 금액으로 따져보자면 독일 다음으로 많아요. 뭐 국민 개개인으로 따져보자면 뭐 8위 정도 되는데 절대 금액으로 따져보면 독일 바로 밑에예요. 독일이 제일 많이 내고 그 위가 영국이라고요. 엄청 많이 내죠. 30조를 내요. 근데 이게 영국 입장에서는 그렇잖아. 지금 EU에서 터진 일이 뭐예요? 그리스 디폴트 사태 터졌잖아요, 저번에. 그죠? 그리고 뭐 스페인도 그렇고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계속 EU 내에서 터지는 문제들 계속 도와준다고 EU에서 재정 위기가 온 거예요. 이해했죠? 왜 재정 위기가 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영국이 부담이 늘었단 말이야. 우리가 낸 돈으로 전부 다 그리스하고 막 이탈리아하고 다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들 우리가 도와준다고 해서 나아질 기미가 보여? 아니요. 경제 위기,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2008년에 한번 왔잖아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그리스가 한 대 퍽 맞은 거지. 그리고 그 이후로 비실비실 하고 있다가 맥을 못 쳐. 아무리 도와줘도 그냥 돈을 퍼줄 순 없잖아. 그래서 EU 내에서 어떻게 긴축 조정을 해라 어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영국 내에서는 이걸 도대체 도와줘서 뭐 하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왜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어느 정도 반대 입장,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EU끼리는 비자 필요 없는 거 알죠? 그냥 뭐 기차 타고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잖아. 알죠? EU 내에서 EU에 가입한 나라들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비자 발급할 필요 없이 그냥 뭐 서울에서 부산 오가듯이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거주의 자유가 있고 직업의 자유가 있어. 근데 이걸 노린 거야. 동유럽 쪽이나 다른 영국보다 못 사는 나라의 저소득층이 영국으로 돈 벌려고 다 온 거야. 돈 막 전부 다 짐 싸들고 전부 다 영국으로 온 거야.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다 좋지. 근데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도 생각해봐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하고 뭐 어디 다른 동남아 쪽에서 계속해서 불법 체류하면서 계속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말도 뭐예요? 얘네 때문에 우리가 실업률이 높아진다. 우리가 취업을 못한다. 우리가 주로 하는 거는 서비스업이고 근데 얘네들이 자꾸 와가지고 서비스업을 다 가져가니까 우리 국민 내에서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민율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이 저소득층들이 돈을 못 벌어. 실업률이 올라가. 정작 우리나라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 이유가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돼. 그죠? 어떻게든 뭐 비자도 필요 없는데 그냥 짐 싸들고 오면 되잖아. 짐 싸들고 오면 돈 더 벌 수 있는데 영국으로 오겠지. 독일로 가겠지. 근데 정작 영국은 뭐 걔네 나라로 오히려 넘어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영국에 있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뭐하러 그쪽에 가겠어요. 그죠? 엔화 언제쯤 낮아질까요? 뭐 영국이 파운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줄게요. 우린 전체적으로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아졌고 그걸 이제 투표에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쪽, 우리가 EU에서 떨어져 나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그래요. EU 분담금이 너무 높아요. 이거 너무 과도하니까 차라리 30조를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복지, 우리나라 경제 이런 걸로 30조를 투자하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그거를 EU 부담금으로 내서 이거를 그리스를 도와주고 이탈리아를 도와주고 그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있죠. 두 번째는 영국 내 아까 얘기했듯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던 굉장히 이제 뭉뚱그려 설명한 거고 이게 이제 찬성파랑 반대파의 입장을 이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를 보면 이제 무역 문제도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부담금 문제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민자 문제도 있고 일자리 문제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얘기했던 거 여기 다 있죠? 다 있죠? 반대가 잔류예요. 네. 브렉시트라는 건 영국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반대한다는 건 이유에 남아있자라는 쪽이에요. 이걸로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요런 이유들로 사람들이 우리 브렉시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캐머런 총리가 우리 이걸 투표로 붙이자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브렉시트 전부 다 이해했어요. 그죠? 브렉시트 다 이해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브렉시트가 도대체 왜 이슈가 됐는지. 아니, 영국이 EU를 탈퇴하든 말든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까지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하면 지금 브렉시트하고 브리메인을 두고 영국 자국민 내에서도 막 난리가 났어. 이 찬성파랑 반대파가 나뉘어가지고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이제 정치 참여율이 높잖아요. 막 개인적으로 막 두르고 막 피켓 들고 막 브리메인을 해라, 막 브렉시트를 해라 이러면서 막 개인으로 막 나와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양쪽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그래서 찬성파는 떨어져 나가자, 우리 반대파는 남아있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찬성파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복지든 뭐든 우리나라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자. 이거 뭐 유예해갖고 뭐 할 거냐, 뭐 지금 부도 직전인 나라 도와줘갖고 뭐 할 거야. 그거 우리나라에 투자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반대파는 우리나라가 아무리 옛날에 좀 경제 대국이었다고 해도 지금 당장은 이 EU 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에요. 아무리 지금 다른 이민자들이 넘어와서 우리 일자리를 넘본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독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싼 값에 다른 사람을 취업을 시키든지 다른 나라 뭐 기술자들을 취업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이나 약간 기술자들 입장에서 보면 EU에 남아있는 게 취업 스펙트럼이 넓어진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시장이 더 넓으니까 EU가. 유럽 내에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확실하게 나뉘고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양쪽이 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심할 거란 말이에요. 뭐 브리메인이 되든 브렉시트가 되든 후폭풍이 심할 건데, 남아있겠다, 브리메인을 선택하면 그래도 좀 나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이랑 크게 달라질 건 없으니까. 이미 뭐 변화가 시작이 됐지만 그 수습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남아있겠다라는 주장이 되면 그게 이렇게 막 전 세계에서 막 시장의 판도가 이렇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진짜 탈퇴를 하겠다라고 투표 결과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브렉시트 되면 어떻게 될지 아는 분 있어요? 영국이 떨어져 나왔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될 거예요? 아무도 몰라. 브렉시트가 통과가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영국 자본이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왜? 영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영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 돈이 이게 내가 투자했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고 굳이 이 리스크가 큰 영국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싶지 않아. 여기 투자했던 거를 좀 더 확실한 데에다가 투자하는 게 돈 더 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영국 자본이 빠져나갈 거야. 그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보는 거지. 근데 대신
즉시 휘청거릴 수 있어. 그래서 영국에 무슨 영향이 미칠지 몰라요. 그 영국 때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몰라. 그래서 이 영국에서 빼는 자본을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돼요? 영국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가 해야 돼요? 확실한 데에다가 투자해야 되겠죠. 확실한 데에다가. 그 확실한 데가 어디예요? 안전자본이에요. 안전자본에다가 우리 투자를 해야 된다고요. 안전자본에다가 해야 돼요. 우리는 투자를. 이 돈 갖고 차라리 좀 더 안전한 데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이 브렉시트가 불러올 후폭풍 중에 하나가 영국이 탈퇴를 하면 또 다른 나라들까지 연쇄적으로 탈퇴를 할지도 몰라요. 일단 영국이 지금 시험용이야. 영국 탈퇴하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다른 나라까지 빠질지도 몰라요. 지금 또 탈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 네덜란드하고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EU 탈퇴를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 얘기가 많았죠. 그거는 이제 브렉시트인데 이거는 나중에 일단 지금 그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게 영국이 탈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잖아요. 왜? 경제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불확실성이란 말이야.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내가 내 돈 열심히 벌어갖고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내 돈이 어떻게 될지 몰라. 좋아요? 안 좋잖아. 경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야.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EU에서 브렉시트가 이제 돼버리면, 영국이 탈퇴를 해버리면 이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져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역대급으로 커지는 거예요. 진짜. 불안불안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우리 탈퇴를 하자라고 브렉시트가 찬성이 됐어. 그래, 브렉시트 됐어. 영국 이제 따로 빠져나올 거야 한다고 해서 당장 영국이 뚝 하고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영국하고 EU 사이에서 맺었던 뭐 약속들, 조약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협상을 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봐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 줄 알아요?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봐. 그러면 우리 지금 한 EU FTA를 맺고 있잖아. 한 EU FTA를 맺고 있죠. 그래서 차값이 내렸어. 근데 영국 차 중에 제기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기어가 싸게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영국이 나가버렸어. 근데 우리는 한 EU FTA 때문에 차값이 싸졌어.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제기어가 비싸지는 거예요? 싸지는 거예요? 한 EU FTA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혼돈의 카오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국이랑 따로 협상을 해야겠죠. 근데 그 협상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지. 그래서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불안이 가중될 때 사람들은 항상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해. 당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 영국에다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안전하게 가자 하고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요. 근데 이 안전자산 뭐가 있느냐? 안전자산은 달러, 금, 선진국 국채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 3개 정도가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봐요. 안전자산은 말 그대로 안전한 자산이에요. 맞아요. 달러, 금, 선진국 국채 요게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이면 내 돈이 가치가 떨어질 일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지? 그러면 달러 사놓으면 어때요?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크게 변하지 않아. 물론 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어느 정도 우리의 예상치 안에서 바뀔 거예요. 그죠? 달러가
근데 미국 망하게 할 수 있는 나라 있어요? 미국 언제 망할 것 같아요? 미국이 어디랑 싸워서 망할 것 같아요? 미국 망할 것 같나요? 아니죠. 금 어때요? 금 사놨어요. 내가 금을 100억치를 사놨어. 근데 갑자기 내일 금이 10원이 될까? 아니죠.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선진국 국채가 있죠. 선진국 국채가 있는데 선진국 국채는 이자율이 낮아요. 이자율은 낮는데 그래도 내가 돈을 날릴 일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적어. 그래서 지금 당장 안전자산은 요 3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볼까 해서 할 수 있는 게 엔화예요. 왜냐하면 일본도 경제 대국이니까 엔화. 일본이 당장 망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화도 안전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안전자산이 뭐예요? 달러, 금, 선진국 국채, 엔화 이렇게 4가지가 있어요. 안전자산이. 그래서 사람들이 영국에서 돈을 막 빼거나 EU에서 돈을 막 빼가지고 이 안전자산에다가 4개를 다 투자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겠죠.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그 말은 뭐예요? 달러가 올라간다고요. 환율이 올라간다고. 엔화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이 EU를 빠져나올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엔화가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했죠? 큰 깨달음. 뿌듯해. 뿌듯해. 아하. 어허, 통제라. 와, 경제다. 이제 알겠죠? 와, 이제 이해했어. 여러분들 브렉시트를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다 이해를 했어. 큰 그림 쩌네요. 그죠? 그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 여러분들 여기까지 가져가면 안 돼요. 요거 시작한 지 이제 20분밖에 안 됐어요. 20분밖에 안 됐어. 여러분들 더 가져가야 돼요. 자, 이제 떠먹여 줄 테니까 잘 먹어봐요. 알았죠? 잘 씹어 먹어봐. 자, 전 세계에는 더 있어. 전 세계에는 기축통화라는 게 있어요. 기축통화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체할 것 같아. 아니야. 체 안 해. 잘 소화시키면 돼요. 배불러. 아니야. 더 먹을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 기축통화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세계에서 국제 간의 금융 거래를 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는 통화예요. 이해했죠? 국제 간의 거래를 할 때 기본으로 사용이 되는 돈, 이게 기축통화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기축통화는 2가지가 있어요. 달러가 있고 파운드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은 이 기축통화라는 이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정도로 가자. 그래. 요 파운드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자존심 요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 내에서는 EU에는 전부 다 유로화를 쓰잖아. 근데 영국은 파운드화도 쓰고 유로화도 써요. 아시죠? 영국은 아직도 한 발만 담그고 있었던 거야, EU에. 유로도 쓰고 파운드도 써. 둘 다 써. 그래서 이 기축통화의 이 자존심 같은 파운드를 쓰는데 이 기축통화인 파운드가 지금 그러면 영국이 브렉시트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 너무 달라지잖아. 오케이? 유로 다 좋은데 유로 EU 좋아. 유럽 다 좋은데 문제는 유럽 안에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아. 왜? 그리스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리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막 난리가 나. 막 롤러코스터야. 그 안에서 일이 너무 많아. 약간 한 나라처럼 비슷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 안에 막 그리스 있지, 막 이탈리아 있지, 뭐 또 독일 있지 이러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게 막 안전하다고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를 뛰니까. 무슨 일 생길 때마다 널 뛰니까.
영국 빠지면 유로 타격이 크지. 그럴 거라고 봐요.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엔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요거 뭐야, 이 엔화 환율 그림을 볼 건데, 봐봐요. 이게 오늘자예요. 이게 시간이 바뀌면서 아마 또 뭐 바뀌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오늘자 엔화 환율이란 말이야. 보면 어때요? 보면 여기가 6월 초죠.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왔을 때가 6월 초예요. 6월 초부터 어때요? 올라가기 시작하죠. 미친듯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막 올라갔죠. 계속 올라갔어. 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자 하면서 엔화를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엔화 환율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 그래프가 그걸 알려주고 있죠. 보이죠? 보이죠? 자, 여러분들도 환율을 이제 볼 수가 있어. 너무 뿌듯하다. 스물스물 올랐다가 최근에 피크를 한번 탁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콩알만큼 떨어졌는데, 요건 내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게. 아무튼 요 엔화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엔화가 올랐고, 봐봐요. 달러도 한번 보자. 그러면 달러 한번 보자. 달러는 어떻게 됐을까? 달러 올랐어. 달러도 올랐어. 똑같은 그래프예요. 달러도 6월 2일을 기점으로 확 올랐죠. 올랐다 떨어졌지만 또 올랐죠. 그래프가 지금 6월 2일부터 비슷하게 흘러가죠. 계속 올라가죠. 요것도 안전자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안전자산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금 있다 그랬죠. 그럼 금값 한번 보자. 우리 금값은 어떻게 됐어? 금 시세 어떻게 됐어? 6월 2일부터 훅 올랐죠. 와우, 폭등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환율 그래프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재밌어 하고 있어. 이게 이해가 되지? 너무 재밌지? 이해가 되죠? 이해되니까 너무 재밌잖아, 그지? 금이 더 심하지. 금은 이런 것보다 좀 더 뭐랄까, 뭐 비슷하긴 한데 어쨌든 6월 2일 전에 금 좀 사둘 거. 몰랐으니까 괜찮아. 재밌어. 저 신나는 표정이 더 재밌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주 놀랍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올랐어. 이 안전자산들이 다 오른 걸 우린 지금 다 확인했어요. 그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 이거 내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도 검색하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가 투자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내일 브렉시트가 되면 내 자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엔화로 갈아탄 거죠. 근데요, 우리 자세히 봐봐요. 엔화 확대하면 엔화 어때요? 올랐다가 지금 맨 끝에 오른쪽에 보면 살짝 떨어졌어요. 보이죠? 자, 달러 봅시다. 달러야. 올랐다가 또 그래프 끝에 보면 똑 떨어졌어. 달러 떨어졌죠? 자, 금값 봐요. 금값 올랐다가 또 그래프 끝에 보면 훅 떨어졌어요. 이 세 개가 안전자산들이 갑자기 훅 올랐다가 최근에 갑자기 훅 떨어졌어요. 왜 이게 동시에 다 떨어졌을까요? 어째서요? 왜 그랬을까? 잔류 가능성 때문에 죽었잖아, 의원. 맞아요. 사건이 터졌죠. 사건이 터졌어요. 저번에 그 이제 6월 16일 날 영국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바로 영국의 하원 의원 존 콕스 의원이 피살된 사건이에요. 여기 존 콕스 의원이거든요. 존 콕스 의원이 피살이 됐단 말이야. 영국에서 현직 의원이 피살이 된 게, 사망한 사건이 1990년 이후로 26년 만에 처음이에요. 현직 의원이 죽은 게
26년 만에 처음 생긴 일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이제 야당 노동당에서 EU 잔류 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EU에 남아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6일 날 괴한의 흉기에 찔리고 거기다가 총을 맞고 피를 막 흘리면서 병원에 이송이 되다가 사망했어요. 동기는 알 수가 없대요. 동기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주위에 목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격자들 말에 의하면 그 괴한이 공격을 하면서 영국이 먼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격을 했대요. 영국이 먼저래요. 무슨 말이에요? EU 따위보다 영국이 더 먼저 하라고요. EU에 돈 쏟아붓지 말고 영국에다가 하라고. 영국이 먼저가 돼야 되잖아. 우리 자국이니까. 영국이 먼저다라고 외치고 이 의원을 찌르고 총으로 쐈대요. 그 총 쏜 사람이 EU 탈퇴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 극우 보수 잡지를 10년이 넘게 구독을 했대. 그러니까 약간 우경화된 사람이라고 본 거죠. 대충 이제 정황을 보면.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나?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넘기고 그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느 나라나 과격파는 있으니까 요 이제 존 콕스 의원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죽으니까 뉴스에서 막 때려댈 거 아니에요. 존 콕스 의원이 피살이 됐다, 사망했다, 현직 의원이 죽은 건 26년 만이다 이러면서 영국 내에서 막 이런 게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유가 뭐 어쨌고 뭐 모르겠고 야 술이나 마시자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 브렉시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슬슬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론이 바뀌어요.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죽기 전에는 브렉시트 찬성파가 조금 더 우세했어요. 브렉시트 찬성파가 좀 더 우세했는데 국회의원이 사망하고 나서는 반대파가 조금 더 많아졌어. 그래서 보면 이 의원이 피살된 게 아까 16일이라 그랬잖아요. 16일이라 그랬잖아. 이때가 오늘이라고 보면 최고점을 찍었을 때가 16일인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가 17일이에요. 의원이 사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반대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부터 안전자산이 뚝뚝뚝 떨어졌다고요. 보이죠? 보이지 지금? 16일 날쯤에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부터 계속 떨어져. 계속 떨어지지. 경제가 읽힌다. 신기하죠? 여기도 17일 날 최고점 찍고 급격히 떨어졌죠. 사람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여기가 브리메인이 될 수도 있겠다. 영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와, 소름. 신기하죠? 와, 신기해. 그지? 와, 신기해 여러분들. 신기하죠? 그래서 브렉시트가 부결이 되면 지금처럼 쭉 이어질 거고 굳이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영국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이제 파운드화에 투자를 해요. 그러면 우리 파운드화 한번 볼까? 파운드화 어떻게 됐을까?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지다가 16일날 어때요? 16일부터 17일부터 훅 올라갔죠. 지금 올라가 있잖아. 올라갔죠. 파운드화는 올라갔단 말이야. 완전 반대 그래프를 찍었어. 신기하지? 신기하죠? 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리스크온이라 그래요. 시장에 낙관적인 전망이 많이 보이면 약간 위험한 데에다 투자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리스크가 큰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리스크온이라고 불러요. 파운드가 되게 비싸네요. 비싸요. 그래서 보면 17일에 올라갔어요. 리스크온이 된 거죠. 세상에 신기한 게 이렇게 많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브렉시트 부결이 되면서 시장에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왜 낙관적이에요?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낙관적이죠. 낙관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더 이상 사지 않으면서 안전자산이 내려가게 되고 금값이 달러가 엔화가 내려가게 되고요. 파운드화 같이 위험 요소가 있는 리스크가 큰 자산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혹시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요약하자. 잔류할 거야 아마.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지금 반대파가 올라갔다가 또 찬성파가 여론이 올라갔어. 아무도 몰라. 진짜로 투표하기 전까지는 총리도 모르는 일이야. 물론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잔류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약하자. 모르셨던 분들도 이제 요거 듣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경제에서 불확실성이 제일 싫어요. 근데 여기서 불확실성이 가장 커지는 요인이 뭐예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것. 그게 뭐라고? 브렉시트. 브렉시트가 사람들이 와 브렉시트 하자 해버리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찬성! 영국 빠져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브렉시트가 돼버리면? 영국이 빠져나오면? 내가 영국에 투자했던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여기가 떨어질까? 올라갈까? 몰라. 그러면 모르는 돈을 빼서 안전자산에다가 투자를 하자. 안전한 데에다가 투자를 하자! 라고 해서 이 돈을 빼서 안전자산에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이 4개가 있어요. 원래 3개지만 3개 먼저 합시다. 달러가 있고요. 금이 있고요. 선진국 국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엔화예요. 요 4개를 안전빵으로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이 어떻게 변동이 되든지 이 4개는 크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변한다 해도 우리 예측 내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고 이 안전자산들이 전부 다 수요가 올라가면서 어때요? 점점점 시세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그래프 보면 금 시세 올라갔고요. 달러 올라갔고요. 다 올라갔어요. 엔화도 올라갔죠. 자,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전자산을 찾아서 안전자산의 가치가 막 올라갔어. 근데 갑자기 존 콕스 의원이 하고 총을 맞고 죽었어. EU에 잔류하자 하던 의원이 하고 죽어버렸어. 자, 저렇게까지 할 일이야 이게? 이건 좀 심하지 않아? 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고, 자, 그래서 사람들이 EU에 잔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라는 여론이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EU에 잔류하자라는 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EU에 남아있자. 그 말은 곧 영국이 계속해서 이 현상을 쭉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굳이 내가 돈 빼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 영국이 이번에 잘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안전자산에 투자했던 걸 리스크온, 그래요, 리스크온으로 다시 영국에 투자하는 사람이 또 생겨. 그래서 이번에 또 파운드가 화가 올랐어. 잔류하자가 죽었어. 잔류하자가 죽었어요. 요 부동층의 변화 때문에 금 시세, 엔화, 달러가 점점점 바뀌고 있어. 사람들이 찬성을 할까 투표를 할까 하는 이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내가 찬성에 찍든 반대에 찍든 요 선택 하나 때문에 이 전체의 시장 경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경제가 굉장히 변수가 많네요. 변수가 안 많으면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죠.
누구나 다 돈을 벌었겠죠.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이래서 투자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해했어. 여러분 브렉시트를 이해했어. 브렉시트 때문에 생기는 세계 경제 상황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이해한 거야.